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패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바로 카메라가 잡혔네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리고 시장 상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 반등한 폭 보니까 나스닥이 한 저점 대비 9% 이렇게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9%인가요? 그 S&P 500만 보면 7.8%, 예, 그 정도 올라갔거든요. 사실 뭐 폭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뭔가 상승하려면 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기란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포함된 것이 에너지가 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사그라들고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익이 계속 우려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거나 아니면 달러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있죠. 그 높은 사람 둘이서 만나갖고 전쟁을 끝내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7%건 9%건 반등했지만 그 정도는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베어마켓 랠리다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뭔가 그 계기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지금 급등세가 이틀 연속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의 하락폭은 크진 않았다. 그리고 장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오늘 지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떨어졌고 S&P 500이 0.4%, 다우가 0.2% 떨어졌지만 그동안 이틀, 3일만 보면 뭐 괜찮죠. 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2, 3일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저께 이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잠깐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버크셔 서웨이를 제가 이제 우리 이 위원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약속을 지키셨는데 제가 이제 예약 매매를 월요일 날 했다가 실패를 하고 어젯밤에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자기 전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실제 현재 가격은 $280 선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셨어요? 아니 실시간 매매가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예약 주문만 했었는데 9시 안 됐는데 되더라고요. 그건 시간에 장시간 전에 됐다는 건데 제가 혹시 영화 보셨어요? 어떤 영화요? 요즘 가장 핫한 거죠. 탑건이요. 탑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지내시죠? 탑건은 다음 주쯤에 볼 예정이에요. 제가 탑건을 봤는데 전 딱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갖고 왔는데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문장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Don't think, just do입니다. just do it도 아니고 just do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주 사는데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무슨 나는 월급날마다 뭐 돈이 빠져나간다. 주말마다 빠져나간다. 우리 적금은 적립식으로 하면 그냥 무심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적립식 하는 거는 가격을 볼 필요가 없고 제가 할 때도 한 주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평생 갖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는 잔 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저는 요게 이제 비주잖아요. 비주가 A주 가격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건 평생 안 갈 겁니다. 그건 평생 안 갈 거니까 그런 꿈 꾸지 마시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벅시 SV는요 A주가 있고 보통 이거 B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주식 분할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그거를 1,500분의 1로 두 번에 걸쳐 나눠 갖고 1,50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가 워낙 비싸지니까 이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줬어요 가격을. 그래서 1,5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물론 참여 가능했고요. 그만큼의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저 그럼 어떻게 주주총회 보내주시나요? 주주총회까지는 제가 근데 비행기도 중요한데 호텔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비행기를 하고 이제 호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에어비앤비 예. 제가 에어비앤비 하루는 해드릴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요. 어쨌든 네. 탑건 이야기, 저스트 투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뭐 요 한 주 산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의미 있는 건 다시 유가가 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가는 이제 110달러까지 이제 회복 시도를 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바라는 게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환율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안에 범주에 그런 쪽에 스페셜티가 있고 전문으로 하시는 그 업종에 같은 분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보통 저 증권 업계에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아무런 뭐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110달러에서 많이 뭐 꺾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주요 IB들은 이거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네,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달러 얘기 결국 150, 170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게 뭐 꺾인다 너무 쉽게 물론 전쟁이 끝나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10년물 금리가 조금 좀 반등하는 모습, 좀 이제 더 올랐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네. 그렇지만 약간 소폭이나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가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300원이 이틀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잖아요. 1,290원, 80몇 원을 어저께 제가 1,285원? 네, 85원 그 정도로 봤는데 계속 변동성이 있겠으나 하여튼 요게 좀 가장 큰 거다. 기억하시죠? 미국 달러의 방향성과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익의 이익 조정 비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미국 달러를 보셔야 돼요. 네. 미국 달러의 방향성 이게 뭐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주식에 외국인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건 계란이 먼저건 상관없이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영향이 크냐, 유동성이 크냐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이머징 국가 대비보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고 나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튼 국내 주식하신 분들도 다 안 보시더라도 뭐 미국 주식 안 보셔도 미국 달러의 방향성 무브먼트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시총 상위 주식들은 다 이제 보합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보합, 약보합, 애플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0.00 네, 마감했더라고요. 움직임이 없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조금만 2% 넘게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보합권이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오늘 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주는 뭐 당연히 에너지 유가가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25%, 27%가 순간적으로 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 자체도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서 섹터 11개 주식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나 있고 그게 한 30% 언저리 됩니다. 지난 주말까지 해서 28, 29였는데 오늘 다시 30%가 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딱 하나가 지금 올라가고 상승 하고 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오늘 반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 IB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바람과 달리 그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든
안 사면 그만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평가할 때 보면 웬만한 것들이 벤치마크랑 비교하거든요. 네. 너희 성과를 낼 때 벤치마크보다 지수보다 이겼냐를 그냥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든요. 그럴 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는 에너지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과 소위 그 기관 투자가의 그 벤치마크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오늘은 큰 정유회사보다는 그 밑에 선, 약간 아래급의 중간급의나 아니면 독립적인 정유회사라든가 유전 개발 회사들, 가스 개발 회사들 오늘 상대적으로 더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 보자면 로빈훗이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로빈훗은 저희가 이제 상당히 비판했던 기업들이 두 개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기억하시겠지만 로빈훗과 대표적인 거 소파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했던 것은 이익을 못 맞춘 건 괜찮지만 매출을 형편없게 못 맞췄거든요. 그건 이제 소통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아예. 그리고 뭔가 투자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뭐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그래서 로빈훗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계속 저점을 가고 있었는데요. FTX라고 저는 이거 잘 모르는 회사인데 FTX가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인수 가능성을 딴 데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능성을요. 근데 자기네들 뭐 거의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블룸버그가 로빈훗에 전화한 거예요. 확인해달라 했더니 우리는 노코멘트다. 라는까지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5% 하락하는군요. 네, 블룸버그가 했는데 여튼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에서 뭐 떨어지면 그 정도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오늘 그 정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죠. 이제 코인베이스는 요즘 미국에서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해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엄청 많이 줬던 회사로 이제 분류되는 회사고요. 사람도 엄청나게 뽑아서 5천 명 이상 여기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훨씬 다양한 상품도 있고 증권사나 금융권에서 하는 일을 혼자 하다니까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온라인 전용이잖아요. 어쨌든 앱인데 키움증권의 직원이 제가 몇백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 명 안 될 겁니다. 키움증권이. 근데 이게 5,000명이 넘는다. 그것도 제가 보기 일단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비교, 그러니까 뭐 제 비교가 너무 얕은 수준의 비교일지 모르지만 여튼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18% 인원 절감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지난주에도 한번 훅 떨어졌는데 경쟁사가 수수료를 엄청 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해 보면 수수료 무료가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뭐 1년 무료, 평생 무료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로빈훗을 비롯해서 수많은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 쪽을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를 먹고 사나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남의 일인데도 걱정을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특히 해외 증권사도 그런 거 마찬가지. 수많은 우리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주담보대출 같은. 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주식담보대출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뭐 IB 업무라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오면 가만히 냅두면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치금을 갖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물론 그거를 예치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탁원에 맡기지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간접적으로 있겠죠 뭔가가.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수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오래된 증권사니까 그런 게 다 있지만 이런 소위 국내 이런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상화폐 거래하는 플랫폼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증권회사만큼 업력이 크진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수수료 인하 이 경쟁이 들어가거나 일부에서 수수료 무료가 그런 게임에 먼저 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1년 닷컴 버블 직후에 막 새로 생겼을 때 키움증권의 그 당시 이름은 키움증권도 아니라 키움닷컴이었습니다. 키움닷컴. 제 주위에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우증권에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키움증권 가겠다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는 분도 있어요. 간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선배나 이런 분들이 한사코 다 말렸습니다. 왜요? 지금 큰 증권사에서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뭘 믿을 게 있다고 키움증권에서 거래하냐. 네. 그런 게 20년 전엔 많았어요. 예. 네. 근데 간 친구들이 나름 성공한 친구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15년인가 16년 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요. 개인 고객을 많이 유치했죠. 네, 그게 온라인에 오면서 수수료 혁명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전반적인 인하 압박이 같이 나오고 예를 들어 무료하는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수익성 이제 1등 회사는 살아남겠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버렸고요. 목표 주가를 70에서 45달러를 한 방에 내려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약간 주말에 반등했었지만 오늘 다시 크게 떨어지는 다소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주식에서는 이제 로빈훗이 약간 코인베이스 느낌이잖아요. 온라인에서만 네네. 활동을 하니까. 네네. 근데 주가가 둘 다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네.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나이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간외에서 지금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지금은 좀 하락폭이 커졌어요. 네네, 하락폭이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시간의 나이키 실적인데 아마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IR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추가 수치가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 나이키가 왜 갑자기 실적을 발표하냐는 건 나이키는 5월 말이 그 결산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거의 다 그냥 12월 결산입니다. 12월 결산으로 다 통일돼 있고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 보면 6월 결산도 좀 있었고요. 저희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증권사 같은 데가 다 3월 결산이었습니다. 근데 3월 결산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 이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다 통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가 전부 다 12월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좀 확인해 주세요.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상법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제가 그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다 12월로 결산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2월 결산이 절대 다수인 건 맞으나요? 맞으나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유통업체 있죠.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이 몇 월 결산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1월 결산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1월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까지 세일하고 1월까지 해서 나머지 세일까지 하면서 연말 물건을 11월까지 끝난다 그래서 1월 결산이 많고요. 나이키는 특이하게 5월 말 결산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결산을 보면 5월 말 결산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증권사 우리 업계에서 발표하는 1분기 분기 실적은 뭐냐? 그럼 분기 실적은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1, 2, 3월을 1분기 실적 시즌이라 발표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는 회사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칭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 발표하는 것을 그냥 실적이라 하는 거죠. 하여튼 나이키는 5월 말 결산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는데 주당 이익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조금 좋게 나왔지만 아쉽게도 전년 대비로 보면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아마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면 마진율 때문에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 마진율도 그렇고 작년 대비 총 매출액도 줄고.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진율이요. 45.8에서 45%로 80bp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판매 관리비,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역시 환율이 들어갑니다. 환율.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보면 여도랭크나 이학년 저 위원님이 어떻게 지금 금방 어닝 보냐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실적이 딱 보면 물론 뉴스에도 다 나오지만 뉴스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물론 속보 처리하는 경우에서 보면 TV나 저희도 무슨 머니투데이나 한국경제TV 보면 나오면 바로 발표한 바로 자막부터 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더 풀 레포트는 여러분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나이키 어닝 리포트 치시면 되고요.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 PDF까지 치면 PDF 파일로 나옵니까? 왜냐하면 PDF 파일로 대부분 공개를 하거든요. 한 방에 들어갑니다. PDF 파일. 그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오늘 그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요 자료가 나오죠. 그게 요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요거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하는 게 환율 요인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환율 요인. 요번에 보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 1% 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요. 마이너스 5% 나왔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중국 있죠. 그레이터 차이나요. 네. 그레이터 차이나는 중국, 홍콩, 대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발 마이너스 10%, 의료 39% 마이너스, 이퀴먼트 마이너스 27% 떨어져서 마이너스 19%가 나왔고요. 이게 락다운 영향인 건가요? 락다운이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은 15%가 늘어났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요걸 발표했어요. 환율 효과가 없을 때 본질은 얼마나 늘어났냐. 네.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역시 마이너스 1%가 아니라 전체로 오히려 플러스 3% 난 건데 환율 효과 되니까 마이너스 1%죠.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고환율 달러 강세 계속 이번 6월, 7월, 8월에도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또 그럴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오늘도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서플라이 체인이 있다 보니까 못 맞추잖아요. 수요랑 공급을 못 맞추니까 지금 재고 한 25% 늘어났습니다. 그걸 발표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딱 그 안에 2페이지 요약본인데요. 2페이지 요약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주주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나이키 주주분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좋으면 많은 분들이 그걸 발표하잖아요.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오늘 가이던스 발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2% 초반 하락했는데 지금 장 마감에도 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88%까지 하락하면서 107달러 선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이키의 주가가 이게 작년인가요? 2021년. 네네. 11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쉽게도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배당 인상 소식 발표한 은행주들 이야기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무심코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CNBC에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주요 은행이 다 통과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들이 할 거는 그동안 이제 눈치 보고 못하던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소하게 5%를 올려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1%를 올려주면서 지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강보합 정도인데 모건 스탠리가 조금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심벌은 MS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시간에서.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 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5% 올린 것은 강보합 정도고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발표 딱 났을 때는 1.7인데 지금 3% 넘게 좀 시간에서 올라가고. 물론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이 아마 오늘은 두 회사지만 내일 저희가 할 때 보면 오늘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나올 수도 있고 내일까지 해서 이번 주에서 꽤 많이 발표되지 않을까. 주요 IB들은 아마 다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기사 나왔을 때 그 웰스파고의 점수가 가장 좋았다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이기 때문에 배당 이런 매력은 이런 좀 비오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스탠리 이쪽이 더 매력이 더 크겠네요. 일단 뚜껑은 다 발표되는 것까지 보고 하는 거가 더 확실하겠죠. 지금 예측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웰스파고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웰스파고가 상당히 포텐이 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웰스파고는 부사장께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신뢰도가 금이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를 들어 어찌됐건 지금 벅시에스 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일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것이고요. 시티그룹도 지난번에 많이 샀고 이번에 또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월간 시각 간단하게 하나만 볼까요? 그 시티그룹이 아쉽지만 시티그룹이 오늘 목표 주가를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요. 이건 약간 오타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리해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4,200으로 내렸습니다. 4,200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 가장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는 소프트 랜딩입니다. 이번에 리세션이 소프트 랜딩이다. 이번에 리세션까지 가지 않고 그냥 소프트 랜딩하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약간 뭐 플러스 1, 2% 경제 성장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 5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게 올해인 건가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일드 리세션도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마일드 리세션만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한 사람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 하더라도 잠깐 갔다 나온다는 얘기죠. 40% 확률로 3,650. 그러면 3,650도 지금보다 아래죠. 어찌됐건요. 그리고 글로벌 리세션에서 시비어 아주 심각한 리세션이 오는 확률은 5%. 그러면 이제 3,150이 시티그룹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 그냥 하루가 멀다고 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물론 우리 증권회사도 데일리량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짧건 길거나 매일매일 레포트를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데일리인데요. 현재 반등은 베어마켓의 랠리일 뿐 그 이상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이 더 무섭죠. 저점이 더 낮아질 거다. 직전에 7.7% 오르기 전에 그 저점 있죠.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번 베어마켓 랠리는 기껏해야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봤자 5에서 7%.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하락 목표는 3,400에서 3,500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에 3,000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제가 냉정히 봤을 때 보면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한 사람이 좀 거의 8대2 정도라고 그렇죠. 앞서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하시는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어제도 한번 보였잖아요. 미국의 순수 개인들이요. 어저께 보니까 트위터가 무슨 의미를 이 3%에서 갖고 있냐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위터를 갖고 온 거라고. 일반 개인이요. 일반 개인 입장인데 한국 개인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9.5대 0.5입니다. 지금. 예. 그게 심리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데 우리 국내 시장도 지난주부터 엄청 달렸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시장에서 디커플링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 좀 편안하게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